다음 얘기 해볼게요.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는 이 확대 국가 관광 전략 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광 산업,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도록 해야 한다 했는데요. 이 한국 방문회 위원장이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부진 사장을 콕 집어서 감사하다고 말했고요. 이부진 사장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관광 대도약과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이부진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7-2029 한국 방문회의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맞춰 저희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하여 외국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고유한 우리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국적과 니즈에 맞는 컨텐츠를 찾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네, 이부진 사장 공식 행사의 모습은 자주 드러내지만 사실 이렇게 방송 인터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좀 낯설기도 합니다. 네. 현재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타이틀이 한국 방문회 위원장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제 이게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였었잖아요. 국가 관광 전략 회의였는데 청와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국가 관광 전략 회의할 땐 우리나라는 중국 관광객이 중요한데 한한령 유지되고 있었고 중국과의 관계가 그닥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한령도 어느 정도 해제되려고 하고 있고 무비자 입국 이런 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관광 전략, 특히 이제 K 컨텐츠 전략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행사를 펼쳐지게 된 거였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부진 사장이 한국 방문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감사 인사를 한 것이었고요. 네. 호텔 신라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뭐 면세점, 호텔, 관광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셨을 때 그러니까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찾고 널리 알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과 같이 하면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이부진 회장께서 하시는 지금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호텔신라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관광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관광객들 어디서 얼마나 왔는지 특징을 좀 찾아보니까 재밌는 네. 패턴이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부진 회장님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작년 관광객 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에 아직까지는 좀 편중이 돼 있는데 이것도 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잘 보니까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세대별로. 늘었군요. 그러니까 네. 제일 많은 다수가 20대, 30대 여성분이거든요. 아. 그렇게 봤을 때는 이분인 회장님이 갖고 계신 뭐 그동안 호텔 산업에서의 노하우, 여성으로서의 감각, 아마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정부는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한 비자 문턱을 좀 낮추고 또 지방 공항의 국제 노선을 확대하고 또 황리단길 한 30개 만들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기찻길 코리아 기차 둘레길을 조성한다. 이것도 있는데요. 봤더니 이거는 기차역이랑 인근 관광지를 잇는 관광 루트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두 가지 정도 지금 조금 나아지게 할 방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관광이 수도권 집중돼 있다. 이 얘기가 두 번째로 연결되는데 뭐냐면 지방에 내려가더라도 다 점과 점처럼 지금 관광지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결해서 연계형, 이동이 좀 편하고 연계형으로 관광을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게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거의 핵심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이 공개가 됐는데요. 완전 인기가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공개된 그 장소 자체도 좀 의미가 있었고 환호 속에 이루어진 이 행사 자체도 치밀하게 계획이 됐다는데 여기에 캐대헌, 매기강이 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S26 시대입니다. 언팩 행사를 하죠 보통. 그런데 위치가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장이었었고요.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엔 기자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삼성전자는 인플루언서들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거 초청을 하게 되는데 약 1,200명 정도의 이제 초청과 함께 시작이 됐었습니다. 뭐 셀카 찍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실험을 하게 됐었고요. 늘 그렇듯이 TM로 노태문 사장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었는데 뭐 엄청난 환호 행사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파티식의 행사가 이어졌었는데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몇 가지 좀 특징적인 게 S26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꼽는 이제 귀에 버즈 4 라인이 함께 나왔었는데 버즈 4 프로의 시연 영상에 BTS 슈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등장과 함께 깍 하는 비명이 들려왔다라는 이런 보도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연출부 팀을 봤더니 K-팝 데몬헌터스의 감독이죠. 매기강 감독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치밀한 또 전략도 숨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번에 매기강 감독이 S26 또 노태문 대통령의 프레젠테이션 전반적인 무대 장치들 모든 연출에 좀 일관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또 기획의 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새 스마트폰 AI 스마트폰이라고 하던데 가령 뭐 택시를 불러줘 하고 말하면 뭐 알아서 온다고 하고 이게 스마트폰의 시대가 또 한 단계 좀 바뀌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AI 3세대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를 삼성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AI가 이제는 단순히 판단을 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제안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밤에 야식을 먹고 싶어서 야식 먹고 싶은데 뭐 족발을 시켜줘. 근데 족발 중에 냉채 족발을 시켜줘라고 하면 이 AI가 다 검색을 하고 그리고 뭐 그 추천 같은 것들도 다 보고 해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네. 더 재밌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나우너찌라는 기능이라는 게 이번에 들어갔던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예를 들어 네. 이런 겁니다. 앵커님이랑 저랑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팀 회식 한번 할까요라고 하는데 뭐 예를 다음 달에 26일 할까요? 그러면 앵커님이 그 딱 갤럭시를 쓰시면 거기 뜹니다. 26일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은 잡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날을 잡으면 장소 추천 같은 거 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덜 수고롭게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K 인기 뭐 이렇게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스마트폰의 시대도 앞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 기술 진화 좀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래도 의미 있는 AI 로봇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AI 소방 로봇을 만들었는데 최근 화재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충북 음성의 공장 화재 현장인데요. 이 로봇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화재 진화하는 소방 로봇이라고 해요. 네. 근데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고 아파트 17층 높이까지도 물줄기를 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소방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고 식별이 불가능하고 한 게 제일 공포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지형 지물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본인이 자기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까지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AI 로봇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거잖아요. 최근 들어 제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들었던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네. 이 정의선 회장께서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대표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들의 인간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방향의 뭐 라이프 매니저 같은 느낌의 대표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발짝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 이걸 100대를 만들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그리고 무인 소방 로봇 오늘 기증하는 무인 소방 로봇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기술을 집약한 장비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구현한 새로운 모빌리티입니다. 이 무인 소방 로봇이 위험한 현장에 한 발 먼저 투입돼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AI 로봇이 이렇게 사람 대신에 좀 위험한 현장에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환영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번에 나온 현대로템의 무인 소방 로봇도 소개가 됐지만 현재 거제 조선소, 울산 조선소예요. 가령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400대, 또 하나오션도 80대 넘게 이미 로봇이 투입돼서 인간과 함께 지금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의 시대가 판타지라든가 꿈이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점들. 그러니까 최근에 로봇주가 3배, 뭐 5배, 8배씩 오르는 것들이 실은 좀 실체가 있는 테마가 돼 가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로봇이 아니고 AI가 탑재가 됐더라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AI의 끝판왕, 로봇의 끝판왕이 로봇이고요. 좀 유식하게 요즘 이걸
피지컬 피지컬 AI라고 네. 부릅니다. 네. 자율주행도 엄밀히 말하면 로봇이죠. 자동차란 로봇이 홀로 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